제가 이명 환자를 한 해에 800명 가까이 진료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명이 생기기 몇 달 전부터 졌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남들도 다 그러겠지 무시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병원 꼭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지긋지긋한 이명 미리 예방하고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끼는 지인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이명이 뭐예요? 이명은 대부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귀에서 한 번씩 삐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이명이에요. 근데 이게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24시간 지속이 된다든지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반복이 된다든지 꼭 삐 소리가 아니라 매미 소리나 기차 소리, 엔진 소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이명 소리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병적인 이명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명에는 객관적 이명과 주관적 이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객관적 이명은 심장 박동 소리나 턱관절 움직이는 소리 같이 실제로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울려서 들리는 거를 객관적 이명이라고 하고, 주관적 이명은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나만 느끼는 거를 주관적 이명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주관적 이명은 난청 때문에 발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명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난청이라는 게 요즘은 사실 소음성 난청은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소음이 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요즘은 사실 많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오히려 난청의 연령대가 되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귀 환자분들 뵐 때만 해도 대부분 60대, 7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30, 40대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게 소음성 난청이지만 소음이 많아져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대부분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일상적인 소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의 원인은 난청인데, 그럼 난청의 원인은 뭐냐? 대부분 혈액순환의 저하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게 양쪽 귀가 다 이명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올 때는 한쪽 귀부터 오거든요. 한쪽 귀 있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그쪽 방향에 혈액순환이 떨어져 계신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걸 원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 한쪽만 떨어졌다.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체열 진단이라는 혈액순환 정도를 검사해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 옆면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색깔이 달라요. 왼쪽, 오른쪽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좌우가 다른 거를 보고 원장님이 알아내신 거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800분 가까이 되는 이명 난청 환자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보는 분들 모두 다 혈액순환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혈액순환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왼쪽 귀만 이명 있는 사람, 오른쪽 귀만 이명 있는 사람 항상 같은 방향 쪽에 혈액순환이 100이면 100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액순환 문제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신을 했고, 또 이걸 해결해 줬을 때 이명과 난청이 개선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 해에 800명 가까이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데이터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뭔가 느꼈던 전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명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조 증상을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거든요. 뒷목이 뻐근하진 않으셨는지, 그 전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없었는지 여쭤보다 보면 항상 뒷목이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뒷목이 그냥 뻐근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두통, 두통이 생겼다, 이상하게 베개가 불편하더라, 베개를 내가 10개 정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목이 불편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이명 발병 전에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그냥 참으시거든요. 그쵸. 참다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갱년기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또 복합이 됐을 때 이명이라는 게 터지더라고요. 그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전조 증상, 그 현상들이요. 근데 이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목이 뻐근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모두 다 이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명으로 발전될지 안 될지 구분하는 게 사실 힘들긴 해요. 만약 과거에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삐 소리가 잘 났던 분들이나 어렸을 때 중이염이 잘 생겼던 분들, 또 핑 도는 어지럼증이 종종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이명 난청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이명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사실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 항상 가족력을 여쭤보는데 100%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 정도 우리 부모님께서 보청기를 착용하신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이명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멀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고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귀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평소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콩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육량이 이명 난청과도 관련이 참 많다고 느끼는데 이런 근육량은 소화기와 또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잘 차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근육량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2두, 3두에 있는 그런 근육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특정 근육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희고 마른 여성분들 보면 전체적인 몸의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고막을 잡아주는 또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약해지면 귀가 울리거나 아니면 바람소리, 이런 이명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에 있는 전반적인 근육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명이 난치병이다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 원장님은 치료가 가능하신가요? 이명이 난치병이다 혹은 심하게는 불치병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듣고 오세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귀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명의 원인은 귀가 아니라 목, 혈액순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 이명을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건데요. 집에서 쉽게 하는 치료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조격입니다. 이명이 있는데 갑자기 조격을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격은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관리법이에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끝부분이잖아요. 또 발바닥은 감각이 예민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줌으로써 우리 몸의 끝부분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격을 하시다 보면 손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건 손뿐만 아니라 귀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논문에 따르면 조격 이후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 하나인 교감신경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안정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이러한 긴장 완화가 이명 증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격 같은 거는 정말 집에서 뭐 퇴근 후에 따뜻한 물 좀 받아 놓으시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정말 집에서 편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2번째는 뭔가요? 2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스트레칭은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빈도가 중요해요. 요즘 대부분 생활이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운전을 하거나 목이 긴장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고개를 숙이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은 힘을 줘서 굳는 게 아니라 한 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유튜브를 보실 때 중간중간에 끊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통 1-2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30초씩만 해주시라고 티칭해드려요. 그럼 원장님이 환자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쉬운 스트레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칭 방법은 모두 다 아시는 전후 좌우로 고개를 움직여서, 근데 여기서 고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조금 더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한 번에 30초씩만 해주셔도 훨씬 더 목이 긴장이 덜해지실 거예요.
이명은 전조 증상으로 알아내기 참 힘든 병이에요. 하지만 이명이 한 번 발병하면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고 또 치료도 참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평소에 귀가 좀 취약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목이 뻣뻣해지거나 어지럼증, 먹먹함이 잘 생길 때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리도 꾸준히 해주시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이명 환자를 만나면서 고생하시는 걸 봤고 또 그분들이 친구처럼 사세요, 적응해서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고 오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대부분 자기가 왜 아픈지 원인도 모르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귀를 벗어나서 원인을 찾고 또 그 원인을 해결해 줬을 때 청력을 개선하고 이명이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했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걸 봤어요. 집에서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제 병원이 아니라도 제발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께 더 도움되실 마사지로 이명 없애주는 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꼭 이 채널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지인에게도 영상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평소에 배우 김남길 닮았다는 얘기 김남길이요? 김남길은 아직 들어본 적 없는데 누구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몰매 맞을 말이지만 사실 박서준 닮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중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옆에 지금 박서준 배우의 그림이 붙어 있거든요. 판단은 대중들이 해주시죠. 네. 큰일 났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맞으